휴일에도 지지 않는 통키뉴스 히사모 뉴스는 오늘 미국 현지의 지역 신문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코로나로 미국과 GDP 격차를 좁힌 것으로 나타냈고요.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는 2028년에는 그래봤자 7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미국의 GDP를 추월한다라고 하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세계가 휘청일 때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린 중국만 잘 나가고 있다. 물론 이제 대만도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런 수치는 저 시진핑의 목에 더 힘을 주게 만드는 요인일 것 같습니다. 일단 글로벌 경제나 무역 차지의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전 세계 각국들은 중국을 싫어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협력 없이는 지금 시대에서는 경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한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일단 좀 더 들여다보면요. 18일 중국의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GDP는 전년 대비 2.3%가 증가했습니다. 자, 이 2.3%의 경제 성장률은 문화 대혁명이 끝난 1976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나서 4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중국도 코로나의 경제적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대공황 이후 최악으로 평가받는 경제 충격이 세계를 강타한 상황이어서 이곳 미국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성장이 유력하거든요. 아직 발표는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2.3%의 경제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의 호미 카라스 연구원은 이런 추세라면 2028년이면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이는 과거 자신의 예측보다 2년 더 빨라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본의 노무라 증권도 2028년이 미중 GDP 역전이 이루어지는 해로 전망을 했고요. 이런 관측대로라면 지금으로부터 약 7년 뒤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GDP 총량 기준 세계 1위 경제대국에 올라서게 된다는 말인데요. 지난 2010년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GDP 총량 세계 2위에 올라서면서 미중 G2 주요 2개국 시대의 서막을 알렸듯이 미중 GDP 순위 역전은 훗날 세계의 질서 변화를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미국 추격 가속 추세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고요. 중국의 분기별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 충격으로 작년 1분기 사상 최악인 마이너스 6.8까지 떨어지고 나서 2분기 3.2, 3분기 4.9, 4분기 6.5로 꾸준히 오르면서 V자 모양의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의 최신 여론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8.4%로 크게 오를 것으로 예측했고요. 블룸버그 통신은 백신이 보급으로 다른 경제 대국들이 회복을 시작한다고 상황이 일거에 뒤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계속해서 세계 경쟁자들보다 앞서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전했습니다. 높아지는 중국의 위상,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의 이 신냉전 속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소식은요. 이 미국 현지의 신문을 제가 좀 넘기면서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LA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누적 환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미국 내 최대 코로나 진원지가 되고 있는 LA 카운티에서 누적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고요. 또 영국에서 발원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세례도 처음으로 LA 카운티에서 발견되면서 향후 더 나빠질 것이다 라는 우려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최근에 오레곤으로 여행을 다녀온 한 남성에게 영국에서 발견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B117의 첫 번째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고요. 보건당국은 이 남성이 LA 카운티에서 확인된 첫 변이 바이러스 사례이지만 이미 지역사회에 퍼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250만 내면 백신 접종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사기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수선할 때에 사기꾼들이 항상 활개를 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지금 이 일을 앞둔 워싱턴 DC는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을 앞두고 캘리포니아 등 50개 주 전역이 비상에 걸린 가운데 특히 워싱턴 DC는 지난 주말부터 곳곳이 전면 봉쇄되고 중무장한 주 방위군과 장갑차들이 배치돼 삼엄한 경계태세에 들어가는 등 사실상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고 있고요. 17일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앞 도로가 전면 차단된 채 군용 차량과 무장 군인들이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이 행정부가 취임하자마자 사상 최대의 불체자 사면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취임 첫날 1,100만 명 구제의 이민 개혁안이 제출될 예정이고요. 5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영주권, 그 다음에 그 이후 3년 뒤에는 시민권을 취득할 기회를 주겠다고 하고요. 의회 내 강경파의 반발이 클 뜻으로 예정은 되지만 저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거에 따른 자세한 소식은 다음 영상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A의 영사관, 미국에서 제일 큰 곳이잖아요. 코로나 여파로 민원 처리가 급감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여권 등이 부진하고요. 공증이나 온라인 발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UC 샌디에고 캠퍼스도 코로나 비상에 걸렸습니다. UC 샌디에고 캠퍼스에 4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LA가 대형 백신 접종센터 5곳을 추가했습니다. 포머나 페어플렉스, 잉글우드 더 포럼, 칼스테이트 노스리지, 다우니 LA 카운티 교육구 사무실, 그 다음에 발렌시아 식스플래그 매직 마운틴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바이든의 내각 인선에 아시아계는 홀대를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네요. 왜냐하면 장관들 가운데 한 명도 아시아인은 배정이 안 됐고요. 오히려 흑인이라든지 히스패닉계는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발부터 왜 그러나. 희비 엇갈린 여론조사가 났습니다. 바이든이 잘하고 있다가 67%, 트럼프는 최악이다 29%. 이번에 하원 의원에 당선된 최석호 가주 하원 의원이 비즈니스 지원 민생 법안을 주력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복권 소식 오랜만에 알려드릴까요? 이번 주에 메가 파워볼 당첨자가 안 나와서요. 이번 주 잭팟이 16억 달러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또 이 뉴스 듣고 사신 분들 당첨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한두 장 정도만 사보시기를 바랍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부에나파하게 위치한 코리안 복지센터 코로나 백신 2주 후 접종 120명 이상 단체 신청하면은 신분과 상관없이 예방 접종을 실시해 준다고 합니다. 백악관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구멍이 생기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문서 보존법을 무시한 채 파기를 일삼고 있답니다. 백악관 직원들이 일일이 테이프로 붙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푸틴과의 회담 후 통역사의 메모도 압수당했고요. 증거인멸의 행위들이 곳곳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퇴임 이후에 자신의 몸을 사리는 조치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저렇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게 됐다가는 나중에 저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할 텐데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올해 세금 환급이 예년보다 지연이 되어서 빨라야 3월 초부터 이뤄질 거라고 하네요. 즉 경기부양책 등으로 접수가 작년 비해 2주가 늦어지고 있고요. 2월 12일부터 신고 가능한 온라인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1차 PPP 대출 탕감 규모가 1,0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110만 건이 85% 이상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12월 전국 소매 판매가 0.7% 감소했습니다. 쇼핑 대목인데 석 달 연속 감소하고 있고요. 대신 온라인 쇼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답니다. 전국 3분의 2가 집 사는데 렌트보다 싸다. 최저 모기지 금리의 집 구매력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삼성이 새로운 전화기를 발표했네요.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21, S21을 공개했고요. S21, S21 플러스, S21 울트라 등 3종 세트를 선보였고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하는데, 이게 참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나 이제 20, 뭐 10이 넘어가니까 사실 모델이 가물가물합니다. 오랜만에 가주 부동산 시세 알려드릴까요? 캘리포니아의 집값이 5개월 연속 전년 대비 두 자릿수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계절을 무시한 뜨거운 거래 열기는요, 해를 넘겨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가주 부동산 협회가 15일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싱글 패밀리홈 기준이 지난달 주택 중간값은 71만 7,930만 달러로 전월 대비 2.7%, 전년 대비 16.8% 상승했고요. 중간 집값은 지난해 8월 이후 12월까지 5개월 연속 전년 대비 두 자릿수로 올랐고, 지난달 카운티별로는 LA가 30.5, 오른 70만 9,500달러, 오시는 25.1% 상승한 95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가주의 스퀘어핏당 주택 가격은 기존 싱글홈을 기준으로 지난달 340달러를 기록했고요. 1년 전 289달러보다 올랐고요. CAR은 이는 2007년 8월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거래량도 크게 늘어 지난달 연율 환산 50만 9,750채가 에스크로를 마감했는데, 이는 2019년 12월 대비 28% 증가한 숫자로 2020년 한 해 가주 전체로는 전년 대비 약 3.5%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여름이 피크인 집값이 지난해에는 12월에도 크게 올랐다면서 전년 대비 7개월 연속 40% 이상 매물이 감소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현재 속도로 거래될 경우에는 모든 집이 팔리는 공급량을 시간으로 나타낸 주택 재고량은 지난달 1.3개월로 2004년 봄 이후 최저를 기록했고요. 또 싱글홈이 판매에 걸린 평균 기간은 11일로 1년 전에 28일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즉 집을 내놓자마자 11일 안에 팔렸다는 겁니다. 평균치가. 주택 거래가 지난해 상반기는 부진했지만 이후 빠르게 회복하며 2019년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와 강력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상반기도 주택시장의 열기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미국 이 가주 지역의 주택 시장은 여전히 공급 물량이 부족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시는 게 보다 정확한 분석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고국 소식 굵직한 거 몇 가지 전해드릴까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은 법정 구속이 됐네요. 법정 구속은 안 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법정 구속이 됐고요. 법정이 구속되자마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4, 삼성물산이 마이너스 6.8, 삼성그룹의 시총 28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삼성 계열의 주가들이 폭락한 하루였습니다. 뭐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한국 사법부의 판단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하게 하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 같습니다. 전국 전 세계에 흩어진 미주노 가족 여러분, 오늘은 마틴 루터킹 이 목사님의 태어난 날로 미국장은 열리지 않는데요. 내일부터 다시금 본격적인 미국 시장이 오픈이 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이 되면서 내건 공약과 이에 따른 통찰력을 가지고 연계된 주식의 종목 선정 이 부분의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특별히 미국의 경제, 미국의 사회, 전 세계 경제에 대한 해박한 식견과 통찰력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안내, 소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실 때 모두 재생은 미주놀 들어가셔서요. 미주놀 채널 들어가기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채널 목록 클릭하시고
화면이 바뀌면 통티뉴스 종목 다른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통티뉴스 하셔서 영상 재생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특별히 왼쪽에 반복 재생 꼭 누르셔야 됩니다. 요걸 딱 누르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